하버드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주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 돈을 가족을 위해 써라라고 지시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 돈을 스스로를 위해 써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쓴 그룹은 며칠 뒤 재정적 스트레스 지수가 47% 높아졌고, 자신을 위해 쓴 그룹은 오히려 행동적 자신감과 의사결정 속도가 평균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죠. 가족 중심의 선택은 정서적 위안을 주지만 경제적 독립을 늦춘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현실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전부야라는 말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족쇄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과 책임이 오히려 성장의 속도를 늦추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첫째, 가족 중심의 사고는 의존을 정당화한다. 하버드 경제심리학 교수 리처드 와이즈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책이 되는 순간 그 개인은 더 이상 스스로의 선택을 훈련하지 않는다. 가족 중심 사고의 가장 큰 함정은 의존의 합리화입니다. 부모가 도와주겠지, 형제가 있으니까,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처음엔 따뜻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효능감 셀프-에피케시를 파괴합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은 부를 결정짓는 핵심 심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엘버트 반두라 교수는 실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도전으로 인식하지만 낮은 사람은 같은 상황을 무력감으로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과 너무 가까운 관계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중 누군가가 대신해 주겠지라는 믿음으로 전이되기 쉽습니다. 이때 뇌의 전두엽이사결정 센터 활동이 감소하고 행동의 동기를 담당하는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즉,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수록 실행력은 떨어지고 모험 본능은 약해지는 것이죠.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버핏은 실제로 자녀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들이 나 없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젊을 때부터 배워야 한다. 가족은 사랑의 이유가 되어야지 멈춤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가족의 위로는 뇌를 안전 모드로 만든다. 스탠포드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가족 혹은 가까운 관계로부터 위로를 자주 받는 사람일수록 뇌의 편도체 에미그달러 반응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편도체는 위기 상황에서 도전 반응을 유도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이 자주 진정되면 인간은 불편함을 피하는 뇌로 재배선됩니다. 즉, 가족의 잦은 위로와 공감은 장기적으로 불편함 회피형 두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괜찮아,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시스템을 바꿔야 해. 감정보다 방향이 중요해. 이 차이는 위로의 양이 아니라 도전의 지속 시간을 결정합니다. 하버드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사람은 자신을 위로해주는 관계보다 자신을 긴장시키는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뇌는 불편함을 성취로 바꾸는 엔진입니다. 가족의 지나친 보호는 그 엔진을 멈추게 만듭니다. 셋째, 가족 간 금전거래는 심리적 부채를 만든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행동경제학자 마이클 노턴 교수는 가족 간 금전 지원이 개인의 재정 독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 중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 보증, 대출, 생활비 등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5년 뒤 순자산이 평균 42% 낮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명확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금전거래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왜곡시킵니다. 돈을 벌어야 할 때 느껴야 할 긴장감이 가족 간 의무감으로 대체되기 때문이죠. 이때 분비되는 신경물질은 도파민이 아닌 옥시토신아크서토선입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경계심을 약화시키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사례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형제인 킴벌 머스크와 함께 여러 사업을 했지만 항상 금전 거래에는 철저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가족이라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를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관리했습니다. 그 덕에 둘의 관계는 깨지지 않았고 둘 다 억만장자가 되었죠.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 의리 받으면 빚이라는 감정의 늪에 빠집니다. 그 늪은 불을 증식시키지 않습니다. 넷째, 가족의 가치관은 부의 방향을 왜곡시킨다. 하버드 사회경제연구소는 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자녀의 경제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0년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안정을 중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성인이 된 후 도전적 선택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진화론적으로도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가족의 생존 패턴을 학습하며 진화해왔습니다. 부모가 불안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살았다면 그 자녀의 뇌는 위험 회피를 생존 전략으로 채택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사회에서 위험을 피하는 뇌는 가난을 불러옵니다. 경제적 성공은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워런 버핏이 젊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한 조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부모 세대의 보수적 가치관이 젊은 세대의 모험 본능을 억누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사랑이 안정의 유전자를 강화시킬 때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다섯째, 가족과의 지나친 정서 공유는 독립적 사고를 막는다. 스탠포드 인지심리학 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가족 관련 대화나 메시지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대화의 80% 이상이 정서 교류라는 점입니다. 힘들지? 오늘 어땠어? 괜찮아. 이런 대화는 감정적 유대에는 좋지만 논리적 사고의 훈련 시간을 줄입니다. 하버드의 신경경제학자 폴 자크는 감정적 교류가 과도한 사람일수록 투자 판단이 느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정적 유대는 즉각적 만족을 강화하는 옥시토신 시스템을 자극하지만 논리적 사고는 지연된 만족을 선택하는 전두엽 활동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즉, 가족과 감정적으로 너무 얽혀 있을수록 당장의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본능이 강화되고 미래를 위해 참는 능력은 약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은 인간의 본능적 안정기지이지만 그 안정기지가 너무 튼튼해질수록 성장 근육은 약해집니다. 진짜 부자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정서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왜냐면 사랑이 가까울수록 현실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가족의 기대는 행동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하버드 행동경제학센터는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당신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가? 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3%가 가족의 기대라고 답했습니다. 직장 상사보다 돈보다 실패보다도 더 큰 압박이 바로 가족의 시선이라는 거죠. 이 실험에서 뇌파를 측정한 결과도 인상적입니다. 가족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할 때 참가자들의 전두엽 활동량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즉, 가족이 기대하거나 판단하는 순간 뇌는 판단보다는 수능 모드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뇌의 생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가족 내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가장 큰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가족이나 부족에서 밀려나면 곧 생존 불가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대의 뇌도 여전히 가족의 비판 생존 위협으로 착각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기보다 가족이 바라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뇌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들은 가족의 기대보다 자신의 방향성을 우선시하는 회로를 훈련했습니다. 이건 천성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입니다. 스탠포드 신경심리학 연구소는 억만장자 CEO들의 뇌파를 일반인 그룹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전두엽은 비판을 받았을 때 더 활성화되었고 일반인 그룹은 비판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활동이 줄어드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은 비판 성장 신호로 해석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판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은 결국 자신의 뇌를 방어형 회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회로는 경제적 위험을 회피하고 심리적 안전을 추구하며 결국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일곱째, 가족과의 감정 공유는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하버드의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행복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행복의 원인을 연구하다가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감정을 과도하게 공유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 왜일까요? 감정 공유에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속상했어, 괜찮아, 그래도 힘내자. 이런 표현이 오갈 때마다 뇌는 공감 호르몬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행동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겁니다. 옥시토신은 도파민과 반대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MIT 뇌인지과학 연구팀은 감정적 대화가 길어질수록 집중력과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정서 피로이모셔널 퍼티그 현상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는 공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파민보다 옥시토신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은 따뜻하지만 하루가 지쳐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면 부자들은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감정이 복잡할 때마다 편지 쓰기를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1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30분씩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정리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죠. 감정을 말로 풀면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지만 글로 쓰면 이성이 감정을 정리한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감정을 생산적으로 전환하는 뇌의 훈련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왜 가족과의 거리를 유지하는가?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매일 같이 있으면 미션을 잃는다. 그는 자녀들과 식사할 때조차 사업 아이디어나 우주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녀들에게 넌 오늘 행복했니? 대신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흥미로운 게 뭐야? 라고 묻죠. 그는 감정적 유대보다 지적 연결을 우선시합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거리두기입니다. 하버드의 행동과학자 리사 펠드먼 교수는 성공한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도 일정한 인지적 독립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랑하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거리감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오래 사랑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감정이 너무 가깝게 연결되면 결국 서로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이죠. 가족과 부의 관계를 해석하는 뇌의 메커니즘. 하버드 의대의 신경경제학 랩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돈과 가족을 떠올릴 때 뇌의 활성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부위 복측 선조체 벤트럴 STRIATUM 행동 보상, 가족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부위 전대상피질 ACC 공감 위로. 문제는 이 두 영역이 서로 억제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가족에 몰입하면 행동 동기가 떨어지고 목표에 몰입하면 감정적 연결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뇌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강하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즉, 가족과의 깊은 감정적 유대와 재정적 집중력은 상충 구조입니다. 부자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뇌의 보상 시스템을 분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따로, 비즈니스는 따로 관리하죠. 스티브 잡스도 이런 뇌적 분리를 극단적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정 과잉을 경계했습니다. 사랑은 깊되 목표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는 아이들에게 감정적인 아빠보다 사고하는 인간을 남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철저한 분리가 그를 전설로 만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버드의 결론, 가족 친밀도가 높을수록 부의 자립은 늦어진다. 하버드 사회심리학 연구소는 15년에 걸친 장기 연구 끝에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가족 친밀도가 높은 사람은 재정적 독립의 시점이 평균 11년 늦어진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 관계가 심리적으로 안전망 착각 세이프티 일루전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즉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야라는 무의식적인 신호가 도전 본능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가족 단위로 생존해온 종 스피시즈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관계 유지를 생존 전략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현대에 와서는 관계 유지 본능이 성장 본능을 억누르는 모순적 뇌 구조를 만든 것이죠. 하버드의 연구원 존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의 가난은 가족 구조 안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패턴의 부산물이다. 즉, 가난은 단순히 돈의 부족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사고가 만든 행동 패턴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가족을 사랑하지만 정서에 간격을 둔다. 워런 버핏은 오마하에 있는 자신의 집을 60년 넘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족에게서 멀리 있으면 외롭지만 가까이 있으면 투자 판단이 흔들린다. 그의 집은 실제로 가족과도 일정 거리를 둔 위치에 있습니다. 가족은 도심에, 버핏은 외곽에 살죠. 물리적 거리이자 심리적 거리입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언제든 사랑하지만 나의 경제적 결정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은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버핏은 재정적으로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사랑의 지속을 위한 구조적 거리입니다. 결론. 하버드와 스탠포드, MIT, 그리고 수많은 행동경제학 연구가 하나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사랑의 근원이지만 부의 방향을 바꾸는 심리적 변수다. 가족과 가까울수록 당신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안정에 갇힙니다. 부자들은 가족을 냉정하게 사랑합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가족을 지키려면 먼저 내가 독립해야 한다. 하버드의 실험 가족 관계와 재정 독립의 뇌 반응. 하버드 행동신경학 연구소에서는 가족 친밀도와 경제적 독립성의 상관관계를 뇌 수준에서 검증하기 위해 총 7단계의 실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11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과는 전 세계 심리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가족과의 관계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어그룹 가족과 매일 연락, 주말마다 만남 고친 미령. B그룹 한 달에 12회 연락, 독립 거주 중간형. C그룹 6개월 이상 연락 거의 없음, 완전 독립 저친 미령. 모든 그룹에게 동일한 경제적 의사결정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안전지대가 성장 근육을 마비시킨다. 하버드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이 현상을 정서적 안정의 역설 패러닥스 오브 이모셔널 스터빌리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안전지대이지만 너무 오래 머무르면 성장 근육이 퇴화된다. 안전지대란 인간의 뇌가 불안할 때 찾는 피난처입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지만 도전 호르몬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은 함께 줄어듭니다. 즉, 감정적으로 평온할수록 행동적으로는 무기력해지는 구조입니다. 이건 진화적으로도 완벽히 설명됩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불안 행동 생존이라는 패턴을 기반으로 발달했지만 가족의 과보호 환경에서는 불안 위로 안정으로 대체되죠. 이 회로가 반복될수록 뇌는 스스로의 성장을 필요 없는 일로 판단합니다. 결국 가난은 부족함의 결과가 아니라 뇌의 안주 시스템의 결과인 겁니다. 하버드의 7단계 독립 루틴 가족 거리두기 실험. 하버드대 행동변화 연구소는 실제로 가족과의 거리두기가 재정적 의사결정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실험했습니다. 연구팀은 1년 동안 참가자들에게 다음 7단계를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감정 기록 단계. 하루에 10분 가족과 통화하거나 만난 뒤 느낀 감정을 기록. 안정감, 죄책감, 불안감, 위로감 등 키워드 중심. 감정을 인지하는 행위만으로도 감정의 지배력이 약화됨. 하버드 심리학자 폴 에크만 교수는 감정은 인식되는 순간 힘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이 곧 감정으로부터의 독립의 시작이 됩니다. 금전 경계 설정 단계. 가족과의 금전 거래를 관계가 아닌 계약으로 구분.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문서와 조건 명시.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관계를 관리하는 첫 단계. 일론 머스크는 형제 킴벌과의 초기 사업에서도 모든 금전 흐름을 투자 계약서로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같은 비전을 가진 파트너다. 이 한 문장이 그들의 관계를 수십 년간 지켜줬습니다. 침묵의 시간 확보. 하루 30분 이상 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무대응 상태로 있기. 뇌의 감정 반응 회로 편도체를 비활성화시키는 효과. 하버드 신경과학팀에 따르면 무응답의 20분은 감정 자극 3시간에 해당하는 안정 효과를 갖습니다. 즉,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감정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자기 효능 강화 루틴. 가족의 평가가 아닌 자기 기준의 작은 승리를 매일 기록. 오늘 내가 나를 증명한 일은 무엇인가? 이 루틴은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켜 가족의 평가 없이도 자신감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버드 실험에서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3개월 후 결정 속도가 평균 32% 빨라졌습니다. 의식적 거리두기 선언. 가족에게 직접 이제 내 삶의 결정을 스스로 하겠다고 선언하기. 관계의 에너지 균형을 재조정.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뇌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심리적 전환 선언입니다. 이 선언 이후 피실험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27% 감소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 5단계를 통해 가족 중심 사고를 개인 중심 사고로 전환한 참가자들의 행동 감정 경제 데이터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1년 후 이들은 평균 저축률 63% 상승, 리스크 감수 성향 41% 증가, 자기 효능감은 78%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즉, 가족과의 거리 조정이 곧 재정적 독립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결론. 하버드의 연구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가까움에서 자라지만 성공은 거리에서 피어난다. 가족을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에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라는 뜻입니다. 그 단단함이 부자의 사고방식이며 가난한 사람의 결핍을 메우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 한 줄. 가족이 당신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당신의 방향이 되어선 안 된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